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늦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할 텐데 시간을 칼같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이 시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박수를 받고 싶어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기 이 패널 올라오신 분들 여기 굉장히 살 떨리는 질문들이 있어서 저기 물 한 통씩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되게 입이 마르실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심플로우에 질문 막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면 되는데 그 심플로우 질문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여쭤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우한 형제들은 연간 예산을 대략 잡아놓고 계신 것 같아요. 150억 정도 잡아놓고 계신데 우리 소카나 야놀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젯이 있으세요? 연간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미리. 제가 먼저 예. 저희는 버짓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 수합을 할 수도 있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이놀가닉 옵션들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죠. 뭐 펀드 규모나 뭐 이런 걸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야놀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창업자의 지분이 좀 높은 편에 속해서 그런 버짓이 있지는 않지만 창업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잘 읽어내고 계신. 네. 그 지금 이제 세 분 모두 대상 기업을 고르는 나름의 기준들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보기에 이제 우리 소카는 그 역량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셨고 야놀자는 즉시 전력화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투자, 기술 투자, 전략적 투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이 어쩌면 이렇게 그냥 속으로 몰래 가지고 계신 이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업은 척 보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실 것도 같거든요. 그 살면서 내가 보니까 저런 데는 투자하거나 인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살짝 공개해 주시면. 네네 순서대로 편하게 예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여태까지 창업자들하고 인터랙션을 여러 번 해보면은 사실은 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은 역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약간 솔직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만날 때가 있으면은 사실 그게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해주시면 회사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었을 때 약간 조금씩 이제 그런 솔직함 아니면 투명성이 없는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가 꺼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그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또는 뭐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특별히 꺼린다라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뭔가의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냈어야 전력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아이디어성이거나 뭐 특허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한 형제들에서 말씀해주신 솔직함, 투명함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냐 투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투자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회사는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인수 뭐 이렇게 투자사가 생각하는 방향,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게 맞다,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비전과 전략을 좀 강하게 믿는 회사를 훨씬 선호하는 편이고요. 인수에서는 반대로 팀으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이고요. 어차피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개발부서가 투자하거나 인수할 때 현업 부서들에서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인수를 하냐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든가 뭐 그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토로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신석철 시장님께서 그 우리는 그래서 탑다운은 안 한다 바텀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다 설득한 뒤에야 의사결정하거나 뭐 그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그거보다는 그 실사 단계에서 이제 실무 레벨, 예를 들면 기술 실사를 할 때는 CTO 포함해서 이제 개발 관련된 팀장들이 실사를 하고 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탑다운 이 부분은 사실 인수나 투자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거를 탑다운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항상 그 감정적인 소모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소카는 진행하면서 현업에서 이런 거 왜 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우리 인사원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 뭐 요즘은 근데 뭐 대기업에서도 워낙 인수 많이 하니까요. 뭐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어떤 인프라와 리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시대와 이제 기술과 어떤 역량으로 사업을 이 주가 되는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통신망이 있는데 그 통신망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예를 들면은 뭐 전혀 새로운 어떤 밸류 체인에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섹터에 어떤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되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파트너십 구축하고 대상 회사를 계속 열심히 찾는 상황입니다. 우한 형제들도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하실 때? 저희도 이제 그 회사의 윗분들께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사로잡혀 있으시진 않고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배워가면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들을 소개를 받을 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가 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성을 주장을 하기에도 이제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열린 자리에서 배우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회사들을 검토하시기 때문에 뭐 그 현업에서 해봤는데 이건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좀 그 의견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체로 별로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체로 굉장히 이게 일부 정치적인 건가요? 이렇게 다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요거 잘 안 되죠? 지금 제가 클릭을 했는데 질문 중에 그 다들 보니까 업무 대비해서 인력이 되게 부족하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었는데 크게 힘들지 않으신 거죠?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뭐 팀원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셨지만 사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다들. 지금 우리 우한들 두 분이시라고 그러셨고 소카는 몇 분이 이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근데 모든 스타트업이 다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요. 네.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질문에 보면은 업무 외부에 맡기는 업무 어떻게 분리되고 어떤 회사에 맡기는지를 하시는데, 사실 다 직접 하고요. 혼자 할 때도 있고 둘이 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대표님이나 다른 임원분들이, 저희는 전부 다 이런 어떤 투자 인수에 대단히 열려 있어서 주요 C 레벨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설득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소수의 인원이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설득하고자 하다 보니까 뭐 업무가 난이도는 높을 수 있지만 뭐 페이퍼워크가 많다든지 뭐 그런 거는 막상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쓰셔도 힘들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그건 5개밖에 안 하셔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시 실장님은 1년에 5개. 1년 6개월. 애놀자 같은 경우 훨씬 많이 하셔서 되게 힘들고 막 이렇지 않으세요? 힘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한번 나와주셔야 돼서.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고,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성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나왔을 때, 물론 그 이후에 협의나 실사 여러 가지 업무들이 뒤따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업무이긴 하지만 업무 외적으로 또 진행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검토될 때는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심플로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인수 통합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잘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례들이 우리나라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소카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면서 그 공통사업, 법무, 뭐 대관 업무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에 비하면 야놀자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라는 포지션을 좀 잡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통합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같은 거는 없어요? 세 분 다 좀 각각 이렇게 해보니까 뜻과 다르게 문화가 좀 많이 달랐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아무나 해주시면. 네, 아마 저희가 그 굉장히 좀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직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굉장히 다른 직군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MRO를 하거나 뭐 이런 곳들은 이제 큰 창고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남양주에 있고 또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들은 이제 스토리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납땜을 하거나 기판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각기 좀 다르게 있고요.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워낙에 그 함구를 많이 회사에서 이제 함구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알게 되면은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밝히지 않는 게 원칙으로 진짜 되어 몰라요?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아무리 모르게 해도 결국 다 아시던데 우리 진짜 모르나 보죠. 그렇게 알게 되면 만약에 알게 된다면 거기에는 뭐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급여는 네. 몰라도 이게 복리 후생은 네. 분명히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했었을 네. 거지 않습니까? 네, 휴가 네. 연차라든가 네. 이런 건 어떻게 맞추세요?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 네. 원래 있던 본사 걸 그대로 적용하는. 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나빠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이 PMI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인수가 됐더니 훨씬 뭐가 나빠졌다 이런 예. 경우가 존재하지는 않았나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야노자가 조금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점심 가격이 이렇게 상향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또 상대적으로는 이제 규모나 이런 게 더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대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없었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중이셔서 참 어떻게 보면 일할 만 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근데 되게 무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어디서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거 배민의 내부자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트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예. 올해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는 내부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배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이게 누가? 저희가 사실 그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저희의 좀 접점을 많이 가져가자라는 내부 결정이 있어서 저희 팀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좀 멀어져 있고 제가 사실 아예 로케이션을 싱가포르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은 일시적인 트라이얼이긴 한데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한번 동남아와 그리고 해외 투자를 좀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결정을 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을 예전만큼 좀 접점 많이 가져가면서 투자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투자 진행에 대해서 조금은 국내에서 예전만큼 좀 그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회사를 투자를 아예 검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 팀 자체에 약간 아직까지 역할이 저희가 이제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와 그리고 재무적 투자를 어떤 식의 그 비중을 가져가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내부적으로 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저희가 계획을 바꿔가면서 수정하겠지만 뭐 해외 비중 또한 저희가 뭐 유의미하게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국내에 대한 좀 관심도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줄이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건 안 해 이건 아니신 거죠? 예, 그럼요. 아까 네. 소개드린 네. 회사도 네, 한국 회사. 왜냐하면 그 6시 19분까지 남아 계신 중에 우리 우한 형제들의 투자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안 해 이러면 이제 우리 세션을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질문들 중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이렇게 테크 스타트업들을 쭉 이제 많이 만나고 하시면서 어떠세요? 야 이게 생각보다 기술을 가진 훌륭한 스타트업이 되게 적어 뭐 이런 느낌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투자할 돈이 모자르구나 막 이런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특히 해외 투자도 우리 우한분들 하고 있고 그러시면서 느낀 느낌을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얘기 소카 위 실장님부터. 그 이게 투자 어떤 이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어떤 양태도 많이 변화하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모바일 시기에는 한 7, 8년 전에는 정말 개발자 중심의 스타트업들이 많았고 성공한 데들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물론 저희는 모빌리티 관련된 쪽을 주로 보지만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요. 이제 좀 개발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반면 그런 것들을 좀 스타트업들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D2SF에서도 기술 기업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상업화까지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고. 특히 법률 문제 같은 거요, 그죠? 아, 예, 법률 중요하죠. 예, 법률. 그리고 이제 재무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인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서가 하나인 거랑 부서가 세 개고 부서가 세 개인데 상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는 이제 어떤 HR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면서 중요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술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카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이제 인수나 투자를 통해서 뭔가 서로의 협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환경, 개발 환경이나 이런 상태를 뭐 서로 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어디가 더 잘한다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이런 지경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테크 시장이 어떻더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협업 과정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팀이 해외 출장 많이 다니면서 해외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좀 보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개발자들과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인력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근데 왜 싱가포르로 가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 전략 목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데서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나가긴 했는데 뭐 갔다 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다니면서 또 관점도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국내 회사들의 역량 같은 경우는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뭐 뒤쪽으로 가니까 그냥 우리 주제랑 상관없는 질문들도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 한두 개만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팀장님부터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 어렵고 이거 안 되네요. 예, 예.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 학생이 와 있죠 지금 여기 학생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되게 좀 독특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도 자유분방하고 아까 뭐 교수님께서 이제 복리후생이 뭐 피인수나 아니면 투자한 회사보다 더
본사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보다 복리후생이 더 좋은 회사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성격과 개성도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고 독특한 문화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뭔가 핵심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팁을 딱 주셔야 돼. 네,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기 실장님한테 들어온 질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랑 정확히 그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그 굉장히 편의, 그러니까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편의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숙박 이 부분이 굉장히 프라이버시랑 상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 저항 같은 거는 별로 없나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있다, 모든 비헤이비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식별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예약했는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프린트한 거를 보여주거나 여권을 달라고 해서 여권을 막 심지어는 복사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인텍트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장님도 굉장히 많은 헤비 유저신 거죠? 에너지 서비스들의. 예, 많이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우리 CSO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랑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우선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으실 만한 굉장히 자랑스러우시죠. 네, 일단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뛰어난 뭐 VCNC의 매우 뛰어난 개발력과 어떤 서비스 기획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이 대단히 빨랐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창업 단계에서 투자를 하셨던 이재용 대표님 돌아오시고 VCNC가 인수를 하면서 이재용 대표 그리고 박재욱 CEO가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되게 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뛰어난 개발력과 어떤 확고한 어떤 방향성 때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데 사실 이 질문 부가해서 근데 그 앱 없어지나요? 이것도 있었어요. 예. 안 없어지고요. 예. 뭐 많이 써주시면 더더욱 안 없어질 가능성이 뭐 99에서 99.9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하지 말라고 원래 사전 미팅에서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질문 중에 비슷한 게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꼭 소카에 관련된 질문뿐만이 아니라 각 그 분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VC들하고도 되게 같이 협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역할 구분하고 협업하고 계신지도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투자하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것 이외에 이제 다른 비히클을 이용해서도 하고 계신지, 뭐 예를 들면 LP 출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또 안 하고 계시다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얘기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저희가 좀 그 해외 확장 같은 데 있어서는 이제 직접 저희 발로만 뛰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과의 협업을 저희도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시장 내에서 뭔가 신규 펀드 조성을 할 때 당연히 그런 회사들과의 협업에 있어서는 출자 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를 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 아직은 없어요. 네. 우리 안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외부에 별도의 조직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부킹홀딩스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킹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오픈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아고다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이것 좀 해봐라고 이제 뭐 제안을 주거나 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편한 뭐 교통수단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그 옐로우독은 소카와 대주주가 같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외부 VC와 외부 투자 기관과는 적극적으로 협업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매각을 원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뭐 때때로 만나면서 그런 정보들 많이 교환하고요. 또 저희가 공동 투자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는 본격적인 투자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출자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와 이제 좋은 관계에 있는 비전이 같은 VC들과 같이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 인수했던 폴라리언트는 D2SF에서 투자했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 과정에서 네이버와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투자 선구안들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야놀자가 인수한 지넴, 또 우리 소카가 인수한 차케어 전부 국민대 출신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선구안. 우한 형제들도 다음에 한번 좀 저희 좋은 기업도 많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한 3분쯤 남았는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프로파일을 저희가 미리 봤어요. 봤더니 이제 테크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40초, 4, 50초 정도 혹은 뭐 길게는 1분 정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에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뭐 이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예비 창업자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게 좀 더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평소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준비된 선수로부터 하시면. 먼저 하시겠어요? CSO님. 네. 뭐 저희 회사도 8년 정도 됐고요. 스타트업으로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계에서 사업과 투자를 경험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일단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너무나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정도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제가 느꼈던 게 이 세상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게 정말 처음에 모바일 때도 그랬고 이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어떤 뭐 메신저 기반 게임들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게 정말 퍼지고 이제 그 웨이브가 순식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사회가 다 이제 변화에 대비가 돼 있고 그래야지 어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 또는 변화의 흐름은 늘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아니면 뭐 여러 쪽에서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좀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정비가 좀 돼야지 이제 스타트업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장이 마련됐을 때 만들 수 있는 어떤 고용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뭐 이미 지난 10년간 엄청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한 형제들 뭐 너무 큰 회사고 질문도 지금 우한 형제들 가고 싶다는 질문이 여기서 나올 정도고 야놀자도 이제 유니콘이 됐고 소카도 저희도 뭐 몇백 명을 고용하고 막 만여 명 이상의 드라이버와 함께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정비가 잘 돼서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 내는 데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놀자는 이제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고 또 점점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빠르게 이제 사양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만 잘하면 정말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생태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야놀자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업 제휴 컨택트 메일이 있는데요. contact@yanuja.com 메일을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답변도 드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투자자를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업계에 있는 분들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어떤 뭐 뷰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코멘트를 받으실 때가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투자자가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커멘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로 믿고 해당하는 어떤 사업이 세상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시면 투자자들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 부수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딱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맨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주최 측에게는 제일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오늘 장시간 그 행사 참여해 주시고 또 패널 톡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